인피니티 클라우드의 주요 매니지먼트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 드릴 때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매니지드 상품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자원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워치 서비스와 HTTP, SMS, 이메일 발송 등을 해주는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서버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삭제해주는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와 클라우드 리소스를 손쉽게 생성해주고 배포해주고 구현해주는 인프라 포메이션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워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서비스는 클라우드 자원뿐만 아니라 고객 소유의 자원까지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감시, 탐지, 트리거 기능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자원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것을 콘솔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알람 규칙 정의를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상품입니다. 알람 기능을 통해서 자원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이벤트를 받고 이것을 안내해주는 알림 서비스 있고요. 알림을 받는 방식, SMS, 이메일, FC 등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주게 되면 알람 수신자 및 방식에 대한 추가 구성 없이 이러한 이벤트를 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시연을 해볼 오토스케일링 상품입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버의 사용률에 따라서 자원의 규모를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상품입니다. 서비스 사용자가 미리 정의해 놓은 일정이나 또는 리소스 부하율에 따라서 서버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고 이 결과를 다양한 매니지먼트 서비스들과 함께 묶여서 고객에게 빠르게 알림을 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포메이션 상품입니다. 가상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구성 내역을 코드로 표현하고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OS나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설정 내역을 제이슨 기반의 코드로 표현하고 해당 코드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자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될 자원과 이러한 자원의 개수 또는 세부 설정 내역을 코드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예시 템플릿을 샘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조금만 수정하시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포메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자원의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포메이션 상품 리스트 내에서 그 내부의 자원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성된 자원을 한 번에 삭제하는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화살표로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오토스케일링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다음에 어떻게 같이 연결되어서 동작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연에서 진행해 볼 오토스케일링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 상품은 일정이나 사용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색과 보라색 네모가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는 것으로 생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색깔이 쳐져 있는 VM의 상태를 저장해 놓는 것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정해 줘야 할 부분인 런치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스케일 인아웃을 발생할 때 생성되는 서버의 기본 템플릿인데요. 아까 저희가 서버를 생성할 때 보았던 것처럼 이 서버가 어떤 이미지, 어떤 사양을 가진 서버를 생성할 것인지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OS 이미지를 넣어주실 수도 있고, 계정에서 생성한 기존 서비스를 이미지화한 나의 이미지를 넣어주실 수도 있고, KT 클라우드 이용 고객이 만들어 놓은 공개 이미지를 런치 컨피그레이션에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케일링이 동작할 VM의 생성의 삭제에 대한 옵션만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설정해 주셔야 할 것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실제로 스케일링 액션을 하기 위한 그룹이고요. 이 오토 스케일링 설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VM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서버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서버 생성 삭제 옵션과 또는 서버를 정지시켜 놨다가 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이것을 시작 상태로 만들어주는 서버 온오프 기능 동작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넣어주실 때는 이따 시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스케일링 그룹의 최소 VM 수 그리고 최대로 VM이 늘어났을 때 그 최대 개수를 정해주는 최대 VM 수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가져야 할 VM 수를 지정해주는 목표 VM 수를 필수 값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 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증감 유형인데요.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 실행될 때 설정된 값만큼 VM 수가 스케일링 되는 증감 유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객이 처음에 한 개의 VM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설정 값을 2로 넣어주시게 되면 스케일 아웃이 동작할 때 무조건 2개씩만 증가하게 되는 증감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1개에서 2개로 증가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증감 유형은 목표 서버 수를 넣어주는 증감 유형입니다. 스케일링 정책이 실행될 때 고객이 넣어준 값으로 VM 목표 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된 값을 5로 넣어주시게 되면 처음에 1개였던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의 VM이 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5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작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5까지 증가하는 이 그래프의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할 부분이 오토 스케일링의 동작 방식을 나눠주는 트리거와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링 액션의 기준이 되는 모니터링 매트릭을 설정해 주는 부분인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 있는 자원을 워치 서비스의 매트릭과 연결해줘서 모니터링 해줬다가 고객이 설정해 놓은 설정 값에 도달했을 때 이제 스케일링 액션을 하게 되는 트리거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설정인데요. 주기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실행할 때 이 일정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넣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넣어주신 주기마다 목표 VM 개수를 지정된 값으로 변경을 해서 그 값만큼 스케일링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경우에 이 일정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걸어놓고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케일 아웃을 오전에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오후에 사용자가 많이 줄었을 때 스케일 인을 해서 서버 수를 줄여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넣어주는 동작 방식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트리거와 일정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트리거를 통한 오토 스케일링 역할이 필요하고 일정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따로 생성을 하셔서 두 개를 별도로 동작할 수 있게 걸어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같이 결합한 오토 스케일링의 동작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치 서비스가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있는 서버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
간단히 말씀드려도 오토 스케일링의 트리거 기반의 이제 사용량을 측정해서 이제 그 이상에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것을 고객에게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알람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스케일 아웃을 해라라는 트리거를 주게 되고요. 그럼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이 서버 수를 증가하는 스케일 아웃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스케일 아웃된 VM들이 동시에 로드 밸런서에 묶이면서 생성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작업인 5번째 LB 연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생성되는 VM이 LB와 연결되지 않고 생성이 되게 되면 고객이 이렇게 LB를 통해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추가되는 VM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 또한 오토스케일링이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또다시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오토스케일링 스케일 아웃 동작이 완료되었다고 고객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셨을 때 조금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론으로 소개해드린 매니지먼트 서비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인 오토스케일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들어오셔서 오토스케일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가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단계가 런치 컨피규레이션 생성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스케일링이 동작할 때 어떤 서버를 만들 것인지 설정을 넣어주는 부분인 런치 컨피규레이션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설정 이름을 넣어주시고 이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VM이 생성될 때 기본 OS 이미지로 생성될 것인지 아니면 고객이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 기반으로 생성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서버를 이미지로 만드시고 그 서비스를 복제하기 위한 스케일링 단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존의 서버를 이미지로 만드신 것을 기본 런치 컨피그레이션에 넣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버 이미지에 웹 서비스를 구현해 놓았던 edu01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템플릿을 가진 VM이 생성되는 런치 컨피그레이션 생성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스케일링을 동작할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입니다. 여기서 넣어준 설정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룹 입력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 이름을 넣어주시고 위치는 저희가 만들어준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M2 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동작 방식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할 때 VM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생성 삭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지 VM을 시작 상태로 만드는 스케일링 동작 방식이 있는데 저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서버 생성 삭제를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 생성 삭제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서버가 생성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빠른 스케일링은 어려워서 그런 고객분들을 위한 것이 서버 온오프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서버를 정지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올리는 시간이 아예 없던 서버를 생성하는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 이벤트에 빠르게 대응하는 고객분들을 위한 것이 서버 온오프 기능이고 일반적인 스케일링은 서버 생성 삭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네트워킹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서버가 생성될 때 로드 밸런서의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방법 또는 로드 밸런서와 웹방화벽 모두 사용할 방법
또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공인 IP에 1대1로 연결해주는 스태틱 나트 방법, 이렇게 총 4가지의 네트워킹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로드 밸런서와 연결해주는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 밸런서와 연결해 주시면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동작하면서 VM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여기 선택해준 로드 밸런서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이제 LB 에듀라는 로드 밸런서의 공인 IP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로드 밸런서의 공인 포트를 2005번부터 2009번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생성되는 서버의 사설 포트는 80포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넣어주시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넣어주었던 방금 생성한 my 런치 에듀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케일링 그룹이 동작을 할 때 최대 VM을 몇 개까지 늘려도 괜찮고 몇 개 이상은 삭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넣어주는 그룹 크기의 제한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최소 VM 수를 0대, 최대 VM 수를 5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스케일링 그룹이 생성될 때 가지고 있을 서버의 수를 넣어주는 목표 서버 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서버를 한 대를 넣고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생성된과 동시에 그룹 내에 VM이 하나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도 0대 서버로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쿨다운이나 헬스체크 유예 시간을 넣어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케일링 정책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계단식의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서버수 변화량 지정인데요. 스케일 아웃 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씩 늘어날지를 넣어주는 창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목표 서버수를 지정해주는 방식은 목표 서버수 자체를 6개나 7개 이렇게 지정을 해주어서 이 목표 서버수가 될 때까지는 스케일링이 멈추지 않게끔 동작하게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선 서버수를 한 대씩 늘고 한 대씩 줄도록 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쿨다운 시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시징 서비스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대상 이벤트가 있을 때 고객에게 메시지로 알림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를 선택해 주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스케일 아웃 되어야지 그 서버가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서버 생성에 실패하게 되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니까 서버 생성 실패 시에 알람이 받겠다라는 설정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프로토콜, SMS,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넣어주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서버 생성이 실패했을 때 이 번호로 문자가 알림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넣어준 오토스케일링 그룹 전체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넣어준 설정 값에 맞게 동작하는 스케일링 그룹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오토스케일링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2가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부분인 트리거 생성과 일정을 넣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트리거를 눌러주시면 워치의 알람을 사용하여 오토스케일링의 트리거를 생성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리거 생성 버튼을 통해 들어가 보시면 이 워치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우선 간단하게 모든 서버의 CPU 사용량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리거가 평균값 또는 최대값, 최소값 등의 이런 설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와치의 기본 모니터링 주기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트리거가 5분이나 15분, 30분 등의 주기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지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 값으로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치의 주기를 넣어주시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주기에 맞게끔 매트릭의 기록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의 알람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넣어준 조건 평균값이 70% 이상이라고 일단 넣어주고 5분 간격으로 와치 모니터링을 선택해 넣었기 때문에 5분이 들어가 있고 5분 간격으로 몇 회 이상 연속 발생했을 때 이 스케일링 동작할 건지 하는 이 알람 발생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알람이 2회 발생하면 스케일링을 동작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2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는 이 액션을 저희가 가진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있는 정책에 스케일 아웃 정책에 넣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VM을 삭제하는 스케일 인 정책에 넣어줄 것인지를 선택해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70% 이상 발생 시에로 해놓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정책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CPU 사용량이 70% 이상, 평균 70% 이상이 5분 간격으로 2회 연속 발생을 하면 알람의 상태가 발생으로 변경되고 이 오토 스케일링, 스케일 아웃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트리거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할 수 있도록 넣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일정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 동작 방법인데요. 이제 일정 생성 부분은 오토 스케일링 세 번째에 스케줄을 들어가셔서 원하는 일정의 스케일링을 수행하도록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반의 스케일링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일정 이름을 넣어주시고 동작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동작 방식을 가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방금 만들어 주었던 오토 스케일 에듀라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현재 트리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정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현재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는 다른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한번 일정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 목표 서버 수를 입력해 주시고 이 일정이 언제까지 동작할 것인지 이 기한을 넣어주는 거를 넣어주시게 되면 생성하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이 일정 반복을 위해서 월요일 오전 7시 1분에 일정이 동작해서 목표 서버 수가 2대로 변경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MyScale Edu라는 이제 일정이 생성되고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이제 이 일정에 맞춰서 스케일링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 상품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를 만들어 보고 이제 트리거와 일정까지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KT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클라우드 상품의 동작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콘솔을 통해서 대표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오토스케일링 서비스 이용 방법을 단계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